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? 네, 마지막 아이펜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. 네. 제목은요. 도주했다 잡힌 중국 확진자 등짝엔 무적입니다. 무적? 네,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친 이 중국인 남성이 이틀 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. 이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. 네.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서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까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네. 이 방역버스에서 내린 지 6분 만에 도망치는 모습이 호텔 CCTV에 잡혔는데요. 네. 이 길로 300m 떨어진 인근 마트까지 뛰어갔는데 네. 여기서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타는 장면은 이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경찰들이 이 영종도 인근에 있는 모든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 탐문을 해서 와. 이 남성을 본 적이 있는지 태운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이 해당 중국인 남성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아내서 이 기사가 도착한 서울의 한 호텔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네.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. 누구랑 있었을까요?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. 기혼이었군요. 네,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과정에 호텔 예약을 했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호텔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붙잡혔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무적하고 아까 물음표가 있었어요. 등짝의 무적 이거는 뭡니까? 그렇습니다. 이 확진자가 붙잡혔을 때 네. 입고 있었던 이 옷이 더 네.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호송 당시에 입고 있었던 하얀색 패딩 점퍼 네. 이 뒤에는요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 네. 그 아래에는 한자로 무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 무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없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호텔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중국인은 네. 저 남성 무슨 생각으로 도망친지 모르겠다. 이 한국은 중국과 달리 나라도 작고 이렇게 기술도 발전해서 다 잡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도망간 것 같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. 이 중국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 반응이 뜨거운데요. 오. 이 남성의 도주국 사실이 전해지자 네. 누리꾼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강제 격리를 하느냐며 인권 침해다라는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이 남성이 지금 도주에서 숨어 있었던 이틀 동안 뭐 호텔방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이틀 동안 막 서울을 활보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아직 서울에 올라와서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. 첫날엔 그냥 자고 그 다음 날엔 외부 활동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. 어디 간 거죠?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. 경찰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이 남성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. 이 남성이 한국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아. 6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 네. 그 전에 5번 방문했을 때 모두 이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. 다만 이번 도주했을 때는 해당 네. 성형외과를 찾지 않았다. 이 사실만은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성형을 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뭐 도주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입국 당시에 이 적은 연락처, 뭐 휴대전화, 이 연락처가 또 거짓이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현재 방역 당국은 이 중국발 입국자에 네. 대해서 즉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으로 이 질병관리청 검역 시스템의 신상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. 네. 한국에서 머물 곳과 이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건데요. 이 신상 정보, 이 핸드폰 등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. 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에다가 이 숫자만 입력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질병정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김광선 변호사님, 짧게 여쭤보겠습니다. 근데 이 남성도 잘못 적은 건 물론 문제는 문제인데 잘못 적은 걸 또 걸러내지 못한 건 또 우리의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제가 볼 텐데 연락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보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할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내에 뭐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. 근데 이걸 전부 다 본인이 자의로 줬거든요. 네. 그러면 그걸 믿고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여권 보면 일주일 내에 중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본인에게 의지하는 그냥 검역이랄지 입국 심사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이 남성 일단 잡히긴 잡혔습니다. 근데 이 잡혀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강재묵 기자? 이 정부가 엄벌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. 이 중대본 설명이 있었는데요.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한편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.
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인 A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 중입니다. 이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네. 이 경찰과 이 방역 당국 등이 여타 기관이 협의해서 이 처분을 논의할 방침입니다. 이 앞선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네. 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1,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. 이 정부는 이 강제 출국과 이후로도 이 국내에 입국을 제한하는 처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처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렇게 도주했는데 다시 또 입국이 또 바로 가능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겠죠. 근데 장은미 변호사님, 사실 지금 중국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중국발 입국자 3명 중에 1명은 지금 뭐 확진자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입국 과정에서 뭐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. 그리고 이미 충분히 약간 강화한 면도 있고요. 근데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있거든요. 교민들은 어떡하죠? 교민들 걱정이 많이 되죠. 네.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요, 인구가 2,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방역 전문가들 현지에서 한 70%가 감염된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. 70%요. 예, 봉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지난해 네. 말쯤에는 조금 그걸 완화를 했습니다. 네. 그러자 이 감염이 굉장히 증폭을 한 건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사실 담보하기 어렵고 지금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편수도 많이 줄었고. 네. 근데 또 중국에서 아주 큰 명절인 춘제가 앞으로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올 때도 불편함을 좀 감내해야 되고 현재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방역이 중요합니다만 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상황도 또 우리나라에서 좀 잘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희가 잠깐 짧게 전해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지금 중국에선 장례식장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 지금 시신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오죽하면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 주차장 한가운데에 저희 그 영상 준비됐나요? 이 주차장 한가운데에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시신을 이 소각하는, 화장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착이 되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한지 이 중국에 있는 교민분들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는 방역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